민경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 성격 규정부터 해야 하는데요. 네. 그거는 셀프 음주 측정입니다. 셀프 말씀드렸죠. 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한 달 뒤에 엄마 앞에서 네. 자, 저 운전하는 거 보세요 하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네. 음주운전 사고 음주 측정은 당일 유효. 네. 예, 다음에 부정선거의 시연도 하려면 당일이 유효한 겁니다. 아니 통신이 된다고 그랬는데 통신시설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문제인데 프로그램 뭐가 들어갔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해요. 그 뭐 여러 가지 코미디 같은 사실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죠. 네. 그 사람들이 랜 카드가 없다고 그랬어요. 뭐 거기서 그랬어요. 예, 랜 카드가 없습니다. 아니 LG 그램은 랜 카드가 일체형이 돼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라는 게 LG 판매점의 점원의 이야기입니다. 증언이에요. 제가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그렇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빼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직원한테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여기에 붙어 있었던 건데 제가 탈거를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옆에 또 14년형에 대한 투표제 분리기를 분해했는데요. 거기 노트북도 보시면은 무선 내금 카드가 탈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랜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 전부 일괄적으로 탈거를 했습니다. 어떤 게 랜카드 여기 있었던 건데요. 제가 탈거를 한 거죠. 미라사가 이 부분이 어떤 게 랜카드 여기 있었던 건데요. 제가 탈거를 한 거죠. 미라사가 이 부분이 어떤 게 랜카드 여기 있었던 건데요. 제가 탈거를 한 거죠. 미라사가 이게 여기에 있던 건데 제가 탈거 그냥 뺐습니다. 드라이버로. 있었던 거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조금 아까 여기 있었던 걸 열심히 빼가지고 나왔다는 걸 무만결에 얘기를 한 거죠. 그러네. 그래서 그게 양심 고백이라고 네, 여직원의 양심 고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손발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통신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환경, 다음에 왜 다른 걸 뜯어요? 뜯긴 왜 뜯어? 아니, 노트북을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은 열심히 찾으면 되잖아요. 그걸 아무 짓 하진 않고 설명만 하고 그게 그 보여주기식 여론 호도용 셀프 음주 측정이었을 뿐입니다. 네.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야, 이게 뭐냐? 이럴 때 그냥 중앙선관위가 공개 시연을 했대. 언론을 다 불러가지고 공개 네. 시연을 했대.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대. 이렇게 하면 허상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요. 모르는 분들한테. 모르면 모든 게 됐구나. 넘어가요.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그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러나 몇몇 기자들이 있었고요. 예. 다음에 보는 분 중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곧 너무나 많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윌킨슨 박사님이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단서들이 더 드러나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어제 훌륭한 기자도 있었어요. 네. 그 안동데일리 네, 기자가 조충현 기자인가요? 예, 조충열 기자가 이제 그 전에 백브리핑 하기 전에 사진을 열심히 다 찍었습니다. 그걸 어저께 우리가 저녁에 방송했는데 사진 일단 다 찍어 놓은 다음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가기 전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간 것 같아요. 다른 기자하고 달리. 근데 이제 하도 말 같지 않은 데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계속 물어보다 나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조작된 거 아시잖아요. 선관위 저한테 대답해 보세요. 그랬더니 막 말을 막으면서 예. 거기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 쫓아내더라고요. 쫓아내들.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거를 저희한테 윌커슨 선생한테 사진 찍은 거를 다 그럼요. 이거 분석해라 그래서 저희가 어제 저녁에 여기 봤죠. 대형 화면에 분석을 다 했더니 봤습니다. 단선 속이려고. 분류 정도가 아니라 아니죠. 어마어마한 이게 칩이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칩이. 그건 통신 정도가 아니라 예.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그렇죠. 조작할 수 있는 거래요. 그렇게 똑똑한 기계를 예. 멍청한 기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애써서.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시키는 대로 그냥 여기 이름 하는 대로 그 분류를 할 뿐이랍니다라고 과소평가하도록 만드는 건데 그게 그 박사님의 눈에 안 보였겠습니까? 그 조 기자는 저와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서로 저 증거를 주고받는 사이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투표지 분류기에 프린터에 와이파이가 장착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탈거된 프린터를 보시면 저희 투표지 분류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프린터는 무선랜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저희가 납품받을 때 제조사에다가 제거를 요청했지만 물리적으로 제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거를 못하고요. 다만 프로그램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을 제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을 삭제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저희 투표지 분류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일반 상용에 대한 똑같은 프린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투표지 분류기에 프린터에 와이파이가 장착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탈거된 프린터를 보시면 저희 투표지 분류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프린터는 무선랜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저희가 납품받을 때 제조사에다가 제거를 요청했지만 물리적으로 제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거를 못하고요. 다만 프로그램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을 제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을 삭제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저희 투표지 분류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일반 상용에 대한 똑같은 프린터입니다. 근데 어제 중요한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선관위에서 왜 QR코드를 쓰느냐 이랬더니 QR코드를 우리가 쓰는데 국회가 그걸 QR코드라고 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꾸질 않았습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야 그냥 쓰는 거예요. 이러니까 조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당신들은 법 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아니 범법을 저지르는데 범법을 저지르고 자기네들은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QR코드를 못 쓰게 한다는 걸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불법 사항이다. 그래서 불법을 면하기 위해서 법을 고쳐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고쳐라. 근데 법을 안 고쳐준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계속 자기네들은 범법하고 있다 이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정말 참 기자죠. 지금 말이라고 하느냐 국민 위에 선 게 당신들이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민 위에 서고 법 위에 선 게 중앙선관이냐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말을 잊었더라고요. 잃었죠. 할 말을 잃고 이제 버벅대니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전투표가 조작이라는 것을 아느냐. 많은 특종을 지금 양산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안동데일리의 그 조 기자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입을 막잖아요. 많이 한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다른 그러잖아요. 기자한테 뭐 순서 가야 된다고 그러고 막 막더라고요. 네. 그게 이 사람들이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이제 훨씬 많았을 겁니다. 아무리 조작을 하려고 해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링컨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다수의 사람을 잠시 순간적으로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 4천만, 5천만 국민들이 참여한 총선의 진실을 영원히 감추려고 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어저께 이제 말하자면 셀프 헛발질 자살골을 넣은 거 같은 건데요. 그렇습니다. 블루도이님 감사합니다. 격하게 미니언을 응원한답니다. 뿡뿡님 감사하고요. 아니 근데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텐데 우선 QR 코드를 어저께 이제 자기네들이 방어하기엔 지금 미니언님 소개대로 국회에서 법을 안 바꿔줘서 그랬다는 건데 이게 이제 원천무효라는 건 이 선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에 QR 코드는 못 쓰게 돼 있고 바코드만 쓰게 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하여튼 국회가 통과 안 시켜줬던 어쨌든 지금 현행법으로는 QR코드 쓰지 못하게 되는 걸 실토한 거예요. 그렇죠. 썼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QR코드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 투표용지에는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표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코드, 막대 모양의 바코드는 밑에 바코드가 의미하는 숫자들이 쫙 기재가 돼요. 어딜 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2라고 써 있으면 이거는 모르겠지만 밑에 2를 보니까 요 바코드의 두께나 이런 걸 볼 때는 요게 2인 모양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국제적인 표식이에요. 그런데
QR코드는 우리가 보면 압니까? 몰라요. 알 리더기로 수 읽어야 알아요. 없죠. 알 수 없습니다. 리더기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저께 이제 31글자 말고 뭐 72글자까지 들어간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죠. 52글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 31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지금 내놓고 있어요. QR코드를. 근데 그거를 만들면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단순한 형태의 QR코드를 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뒤져보면은 이 QR코드의 비밀을 숨기는 법과 관련된 국제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거기에 저자들은 전부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학자들. 그러니까 QR코드를 그냥 원하는 숫자를 넣으면서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비밀을 거기다 심는 방법에 대한 논문이 부지기수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걸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QR코드를 자기네들이 읽었다고 하던가요? 안 읽었다고 하죠. 안 읽었다고. 이번에. 읽을 수는 있으나 안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거짓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세팅을 한번 했었죠. 예. 이게 뭐 1600표도 뭐 1800표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잘못됐다고 그래서 성북구인가에서 네. 투표지 분류기를 바꿉니다. 네. 바꾸면서 그 바꿔서 세팅하는 장면을 쫙 찍어요. 네. 찍을 때 감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센서가 어디를 봐야 되느냐 그거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도장들 네. 다음에 사람들 나와 있는 것 네. 하고 이 QR코드 있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보라색이 버쩍버쩍 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읽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읽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생성하는 게 어려울까요? 생성하는 게 어렵죠. 생성하는 게 어렵죠. 그걸 그러면 심어놓는 그렇죠. 그러면 그 분류기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분류기나 인쇄기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분류기가 그걸 읽었다, 읽진 못했다. 그러면 생성을 했다면 어떨까요? 생성을 했죠. 아니 이 분류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개표 상황표가 나와요. 개표 상황표 우상단에는 QR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아니 읽는 게 어려워요? 만드는 게 어려워요? 이 기계는 얼마나 똑똑한 기계인지 그 순식간에 여기에 있는 투표 수가 들어간 QR코드를 생성해서 개표 상황표의 우상단에 인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지 않았다, 읽을 수 없었다, 혹은 막았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QR코드에 대해서 해명을 하길 선관위가요, 어저께 31자리 숫자가 담긴 그 QR코드에 개인정보가 전혀 없다. 국회의원 선거,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1년 번호 정보만 있다. 이러고 오리발 내밀었는데 그때 민경우 의원님이 저 증거 보전 신청할 때 비례대표지 QR코드가 찍힌 비례대표지 증거 보전 안 내놨잖아요. 안 내놨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긴 했어요. 하긴 했어요. 어떻게 했냐? 네. 기독자유당에서 비례대표 용지를 이제 어디선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자유당이 잘못됐다는 걸 밝혀야 되는데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을 해라. 네. 그래서 저희 지역은 그 지역구와 비례대표 용지를 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받긴 했는데 네. 지금 거기에 없다 그러죠. 제가 네. 500만 명의 유권자들의 개인 정보, 전과요. 전과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전과, 다음에 학력, 다음에 그 납세, 재산 상태 이런 민감한 정보들, 전화번호, 뭐 이메일 주소 이런 아주 민감한 정보 500만 개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폭로한 적이 있었죠. 그 폭로한 걸 전부 다 이 QR코드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거는 여기엔 인식표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이다. 예? 제가 1번이다 그러면 거기 500만 명 중에 1번이랑 연결만 시키면 이 사람이 누구를 찍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죠.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죠. 번호만 알면 그게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를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누가 여기 요만한 QR코드에다 그걸 몇십 개에 달하는 민감한 정보를 다 담았다고 해요. 그건 아니죠. 여기 500만 개의 숫자, 배열된 것과 연결되는 인식표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1년 번호가 몇 개입니까? 그럼 뭐 그 0000 나오는 게 많죠.
다음에 51개 숫자도 발견이 됐죠. 그 안에 숨겨져 있지 않다고 누가 얘기하느냐고. 그래서 어저께 정작 해야 되는 것은 QR코드의 생성, 그다음에 QR코드의 해독, 생성과 해독 작용을 밝히는 공개 시연을 하라고 수십 번을 제가 얘기했는데도 그건 안 하고 뭘 뜯어보기는. 왜 엄한 데 뜯어봐요? 엄한 데 뜯어본 것도 잘했어요. 윌킨슨 박사님 저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전에 네. 그 구리에 같이 들어갔어요. 구리의 성관에서. 구리에 저랑 윌킨슨 박사님이랑 조슈아 세 명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건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위 걸 뜯었어요. 아까 그걸 뜯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조슈아도 찍고 박사님도 찍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갖고 와서 열띤 강연을 했었죠. 어저께 보니까 줄로 그걸 이렇게 감춰놨더라고요. 슬쩍 가렸더라고요. 가려놨더라고. 다음에 위에다가 아크릴판을 해가지고 찍히지도 잘 않게 해놨더라고요. 그거 왜 가렸냐면 거기 번호가 그렇죠. 있어요. 번호. 글자를 못 읽게 하는 거죠. 그거 몇 자리에도 못 읽으면 못 읽. 예를 들어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번호가 13자리잖아요. 예. 근데 두세 자리만 가려도 못 누군지 하는 모르잖아요. 거죠. 그런데 전에 찍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었다고요. 네. 그렇게 막 뜯는 바람에 우리가 또 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최후의 발악이에요.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어저께 또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랜카드가 없어서 외부 통신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저께 그 벤자민 박사의 그걸 딱 보고서는 랜카드가 필요 뭐고 없어요. 그 칩으로 예, 칩이요. 아이고 뭐 랜카드도 필요 없대. 네. 그걸로 와이파이도 되고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USB만 꽂아도 되고. 황당한 얘기를 하냐면 이게 칩이 있는데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걸 누가 믿어요? 그 소프트웨어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그럼 소프트웨어를 막는 장치는 그럼 해커나 뭐 이런 사람들은 못 합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저 DNS. 네. DNS를 밝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발견을 했었다니까. 그걸 왜 저 중요한 사안인데 거기에 대한 저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갑니까? 그런 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실수라는 얘기 많이 하던데. 실수 많이 해요. 유령표 나온 것도 그 실수다. 야. 우리가 언제 공무원들과 권력기관의 실수에 그렇게 관대했습니까? 실수 그러니까 실수를 좀 해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예요. 관리가 하나만 잘 돼도 여러분들 옷 벗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 실수인데요. 누가 실수를 하래요? 선거를 하는데 실수를 하래? 민주주의의 그 기둥이에요. 기둥.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걸 관리하라고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선거 그 관리하라고 여러분들 밥 주고 월급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실수 몇 번 했다고 저한테 이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돼요. 아니 실수 몇 가지는 실수로 남기더라고요. 유령표 사건 뭐 하여튼 투표지 보관 이런 거. 그리고 다음번에는 좀 실수를 안 하고. 여러분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네. 다음이 어디 있어요? 다음이. 아니 그리고요. 이제 로사님 감사하고요. 로사님. 그다음에 이제 투표지가 이제 뭉치로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데도 안 찍은 네, 거. 네. 어떤 데는 또 1번을 찍은 게 또 뭉태기로 이렇게 네, 네. 다발로 나오는 게. 거기에 대해서 또 변명하는 것도 비례하고 지역구하고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1번을 찍은 투표지가 뭉치로 나오는 건 불가능하대요. 근데 그거 사진 찍은 저 참관인이 있는데 그거 예. 저희한테 제보해 준 것도 네네. 있는데 이렇게 거짓말하더라고요. 이 무효표도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건 무효표가 중요해요. 무효표가 중요하고 찍히지 않았다. 예. 기표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제가 가져온 6장의 그거죠. 잔여 투표지도 찍히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여 투표지가 개표장 근처에 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빳빳하게 아주 그냥 조폐공사에서 나온 것처럼 빳빳하게 해가지고 100장씩 있는데 그게 무효표고 1번을 다 찍은 거고 그래요? 어제 또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더라? 복원력이 있어서 접어도 샥 하고 펴졌다는 거 아니에요? 복원력. 예? 원형 보형물 쫙 했는데 샥 하고 펴졌다. 아니 그런 옷이 있긴 있어요. 아니 기능성 옷이 있긴 있는데. 있죠. 속옷들이 있겠죠. 아니 근데 무슨 저 투표지가 무슨 뭐 기능성 투표지야? 아니 투표지 안에 무슨 성형 기억 무슨 뭐 짝사를 넣었습니까? 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 텐데 나 그 부분에 이르러서는 이 사람들이 정말 똥줄이 탔구나.
똥줄이 탔구나 그 느꼈습니다. 김민트님, 감사한데요. 민경우 의원님 지지합니다. 이 나라에 다음은 없습니다. 힘내시고 승리합시다. 다음은 없다는 말씀 주시네요. 네. 이건 이제 선관위에서 다음부터 실수를 안 하겠다. 이제 요렇게, 저는 어저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부터 실수 안 한다는 말이 더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수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은 좀 실수를 했는데 다음은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안 들키고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건 더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어제 이제 셀프 마담 생쇼를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불난 집에 물을 불려다가 휘발유를 벗어요. 예, 맞습니다. 완전 이제 국민들이 이제 긴가민가 한 사람들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거 시원해가 이상하다 한 거를 이제 아는데 특히 어젯밤에 벤자민 선생이 완전히 그 기계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자기도 놀래요. 왜냐면 이 정도일 줄 몰랐대. 이 정도 칩인 줄 그러니까 몰랐대. 막 이러시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주요를 찾으시고 이런 게 들어가 있었냐. 이 IBM 컴퓨터 회로를 설계한 분이에요. 본인도 놀래더라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걸 심어놓고 단순 분류기라고 여태까지 우겼냐. 그 윌킨슨 박사님은 이제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네. 뭐가 있는지 모르셨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정도일 줄 확대시키면서 몰랐죠. 네. 확대시켜서 보니까 눈에 익은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 기계나 또 기계를 볼 줄 아는 분들은 거짓을 못 합니다. 다음에 이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숫자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부르짖게 하리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돌들이 부르짖을 겁니다. 지금 컴퓨터 안에 있는 선관위에 있는 숫자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그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잘못됐다고 소리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있는 시연회가 준 효과에 대해서 이런 측면으로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애써 중립적으로 써놓은 메이저 신문들이 있어요. 네. 중립적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잘 몰라서 또 그렇게 썼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알면서 쓴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못됐다. 네. 어느 부분은 여기에서도 그 인정을 하더라.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들은 이제 경쟁에 들어가면은 이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사 경쟁에 들어가. 기자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비등점에 딱 도달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펄펄 끓게 돼요. 네. 그 전조적인 그 현상들을 어제 좀 본 것 같습니다. 어제 약간 아쉬운 거는 지금 이제 큰 일들, 큰 증거들이 벌써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기자들은 항상 새로운 걸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뒤에 있었던 걸 다 정리하기에 이게 아마 좀 힘겨울 것이다. 지금부터 떠들면 되거든요. 불 얘기해서 그러는데 남양주에서. 남양주 지난번에 왜 예. 하면 되겠지 TV에서 네. 깠잖아요. 봉투를 맞습니다. 열었더니 쓰레기 봉투를 열었더니 봉인지 인주 그다음에 기표 기표기. 도장 예, 기표 뭐 도장. 이런 게 사전 투표 이런 스티커 이런 게 무대기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래네요. 그 동네래. 거기 물류 창고에 예. 엊그저께 불이 났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를 얘기를 했죠. 지금 투표지 분류기가 있는 곳도 군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군포 물류센터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군포에서도 불이 났었죠. 그러니까요. 남양주에는 거기 지금 투표 용지가 보관돼 있습니다. 네. 거기서 봉인지를 판사가 붙이고 간 곳이에요.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거기서도 불이 났어요. 아니, 콩고, 이라크 뭐 이런 데서 선거 부정하다가 손을 띄게 된 게 왜 그랬죠?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거기 기표지가 몽땅 탔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런 나라랑 대비되는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 다른 때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된 곳은 더 열심히 불이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여러분, 이번 선거는 잘못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지금 쌍봉 그래프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이 숫자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다들 하시고요. 미베인 박사가 20년 동안 401개의 부정선거 사례를 연구를 했는데 이번 총선은 자기가 연구한 부정 사례의 탑 10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자기가 연구한 사례 중에서도
몇 개는 부정선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과 지금 있는 걸 비교하면은 훨씬 더 많은 부정의 증거들이 넘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이게 이제 봉인지에 관해서 이제 어제 또 얘기가 나왔는데, 투표함에 붙은 봉인지가 참관인 서명이 다른 게 여러 개 나왔다. 이거 투표함 바꿔치기 아니냐 그랬더니, 봉인지가 뜯길 경우 다시 붙여야 하기 때문에 서명이 이 과정에서 잠깐 달라질 수 있대. 봉인지는 뜯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걸 대답이라고 하는지 난 진짜 웃음 나와요. 이번에 네. 재개표를 하게 되면은 봉인지가 뜯긴 자국이 있는 건 전부 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야 봉인지. 예, 그 봉인지를 이렇게 뜯었다가 붙이면 특수봉인지라 해서 탁 하고 이상한 보이드 뭐 이런 거 무효라는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그건 무효죠. 근데 그거를 다시 붙여놨잖아요. 네. 띡띡띡띡. 그건 무효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건 전부 다 무효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무슨 봉투들 네. 우리들이 그 증거보정 신청을 하면서 집행을 할 때 전부 다 변호사들이 가서 법원이나 뭐 이런 데로 옮겨가면서 네. 그 내용물을 사진을 찍어요. 저도 찍었거든요. 네. 찍었는데 여러분 봉인지에 붙은 이 봉인지 말고 봉인 도장이 있습니다. 봉인 도장은 뭐냐? 뜯지 말아라. 다음에 봉인 도장은 뭐냐? 뜯으면 표시난다. 봉인 도장은 뭐냐? 뜯은 놈이 도둑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봉인은 이렇게 종이에다가 딱 찍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사람이 싹 뱉다가 띄었다가 다시 붙이면은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어긋난 건 무효. 어긋난 건 도둑놈이 열어봤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뜯지 말아라. 뜯으면 표시난다. 뜯은 놈이 도둑이다. 다 어긋나 있어요. 어제도 어디 가서 했습니다. 청주에 가서 했어요. 청주에 가서 그 사람들 천연덕스럽게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뜯어보고 다시 붙였습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래요? 누가? 그래서 봉인 도장이 막 이거 어긋나 있어요. 여기다가 테이프를 딱 붙이고 봉인 도장을 찍습니다. 찍죠, 예. 근데 이게 다 한번 뜯었다가 다시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전부 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뜯어봤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무효라는 그 증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이 부정선거를 한 계획을 두고 했기 때문에 봉인지 자체를, 원래 봉인지는 뜯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종이로 해야 돼요. 예, 찢어져야 돼요. 뜯으면은 찢어져야 되는데 이건 찢어지지도 않고 다시 붙일 수 있는 이런 봉인지를 애초에 쓰지 말라고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몇 년 전서부터 얘기했대요. 근데 굳이 이걸 쓴 이유가 뭐냐 이거죠. 네, 대표님. 그 봉인 테이프도 있습니다. 네. 봉인 테이프도 있는데 테이프는 따라락 붙여가지고 아무도 못 뜯어보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한번 붙였다가 뭐라고 그걸 얘기했는데 저기 포스트잇 있죠? 예. 그거 똑같이 붙였다가 떼도 아무 흉터가 자국이 남지 않는 그런 테이프를 썼습니다. 그거는 그게 무슨 봉인이나 봉인이야? 봉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봉인 테이프라고 하지만 테이프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떼볼 수 있도록 붙였다가 떼도 아무 표시가 안 날 줄 알았죠? 봉인 도장이 있잖아, 이 사람들아. 봉인 도장 때문에 큰일 났어요. 조회주 큰일 났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면은 넘어갈 줄 아는데요. 이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재검표해서 좀 밝혔으면 좋겠다고 어제 조선일보 오늘 제목도 그러더라고요. 선관위 다운표하고 빨리 재검표의 진실 밝히고 싶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 아니 봉인지 이런 게 뭐 다 애초에 원천 무효고 QR코드 쓰지 말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무효고 원천 무효들이 전자개표기 쓰면 안 되는데 원천 무효. 썼고 전자개표기에 통신이 안 된다 그랬는데 됐고 그다음에 QR코드를 못 읽는다고 그랬는데 읽었고 네. QR코드를 읽지도 못하는 게 생성을 했고 다음에 뜯어진 게 있고 여기 이렇게 너덜너덜 거리면서 안 뜯어지는 테이프에 있고 접었어야 되는데 빳빳하게 나온 무슨 복원이 되는 마술의 투표용지가 100장씩 딱딱 있고 유령표가 한 유령표들이 10여 나오고 10여 군데가 나오고 또 4.7초래요? 그 18,000명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기표소가 많았다. 그리고 이게 발급기가 많아서 아니 그러면 혹시 투표함도 많았나요? 투표함도 몇 개씩 막 놓고 하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투표함 그렇게 하면 관리가 되나요? 한 10개 놓고선 막 하는 게 되나요? 그렇게 사람이 되나요? 투표함은 적었을 거예요. 투표함 기준으로 해야죠. 아무리 여기 있어도 그러면
사람들이 밀리지 않겠습니까? 글쎄 이게 2개가 있었는지 3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기표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투표함이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보면은 뭐 4.7초라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뭐 있다고 그래도 한 뭐 그러면 4.7초 아니면 10초라고 그럴까요? 지금 뭐 우사인 볼트 100m 달리기 합니까? 그 사람들이 수만 명이 18,000명에다가 더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계속 줄을 서가지고 줄을 서면 18km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서서 했다고요? 그런 거나 시연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런 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총체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큰일 났다 싶으니까 어저께 이제 항목별로 나름대로 이제 큰 거는 하지도 않고 나름대로 막 방어를 하려는데 자기들도 방어하기가 막 꼬이는 거예요. 쉬워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선건 빨리 재검표의 진실 밝히고 싶다. 그러니까 재검표 일부는 그러면 맞춰놨다는 건지 이게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맞춰놓고 예를 들어서 민경욱 의원 지역구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야, 이 선거가 무효다. 소송이 들어가면 증거 보존해야 할 게 제일 1번이 서버하고 개표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증거 보존 하나도 안 해놓고 슬쩍만 보여주고 서버는 아직까지 보여주지도 않고요. 그래놓고 이제 투표 용지를 어떻게 이제 지금 얼마나 한 달 이상 묵혀놨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까면 어떻게 좀 맞춰놨다는 얘기인지. 제 지역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난번 선거 이 선거 말고 20대 선거에서 정유섭 의원이 26표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같이 싸웠던 문병호 후보께서 재검표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3표 차이로 3표가 무효표에서 뭐 문병호 의원 쪽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23표가 됐지만 뭐 인정이 돼서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때 정유섭 의원에게 그러더랍니다. 전관위에서 네. 한 표도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한 표도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랬대요. 네. 3표는 무효표에서 뭐 갔으니까 그거는 논외로 치고 자기 표는 한 표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랬대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 좀 해주기 바랍니다. 한 표라도. 한 표라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제발 얘기해 주기 바라요. 이거 제가 쳐서 그러죠.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표라도 차이가 나면 그런다고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 카메라에 잡혔거든. 한 표가. 한 표가 샥하고 무효표가 네. 정일영 후보한테 들어가는 게 잡혔어요. 자, 그런데 한 표도 없이 다 똑같다면 여러분들이 표를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게 카메라에 잡혔었으니까. 네. 카메라에 잡혔었으니까 만약에 한 표도 차이가 안 났다면 그거는 바꾼 겁니다. 다음에 한 표 차이가 나면 그 동그란 것 때문에 그러면 바꿔준다며. 잘못됐다면서요. 그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차이는 한 2,800표 차이 났어요. 2,800표 차이가 났습니다. 제 표를 몇 표를 가져갔는지 아니면 무효표를 몇 표로 가져갔는지 관외 사전투표에서 얼마를 가져갔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해봤더니 1,000표밖에 안 차이가 나가지고 이거 2,800표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밀란 날 겁니다. 한 1,000표는 아무것도 아니고 1,000표 말고 100표만 차이가 나도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럼요. 아니, 자기네들 예. 입으로 한 표도 차이 없다고 그래놓고. 아니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반장 선거 합니까? 거기서도 한 표를 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뭐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한 10표 잘못된 거 가지고 뭘 그러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기 바랍니다. HJ님 감사하고요. 아니, 제가 메이저 언론사 기자한테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을 테니까. 아주 우리 최고 굴지의 메이저 언론사 기자예요. 그래서, 야, 왜, 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니까, 야, 왜 니네 거기 매체는 이거 부정선거 안 달려드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니, 부여도 얘기했어요. 봐라, 그거 다 엉터리잖냐. 그랬더니, 그래서 정진석 후보 이겼잖아요. 그건 아니죠. 아니, 이겼으면 됐지. 아니에요. 다시 재검표해서 그거 봤잖아. 거기서 난리 안 쳤으면 정지석 후보 졌을 수도 있고 다른 데서도 그런 게 많이 나왔는데 난리 안 치고 묻어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정진석 후보 이겼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한 게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미배인 교수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정진석 후보 지역은
저기 후보가 바뀔 만큼의 잘못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표수가 많이 차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보다 더 차이가 났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얼마나 이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벌써 거기는 박수현 후보가 유리하도록 많은 표의 장난이 있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정진석 후보가 된 거는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발견해서 차이를 줄였을 뿐이지 거기에는 많은 그 조작이 있었다고 미베인 교수가 22명인가를 뽑아놨어요. 이 지역 다른데 244개인가에 부정이 저질러져서 일부 지역 전남 광주만 빼고 많은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뭐 말할 나위도 없지만 특히 뭐 24군데인가 22군데인가는 여기는 당락이 바뀔 정도로 많은 표의 조작이 있었다, 사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안에 정진석 후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진석 후보는 요만큼 이긴 거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이만큼 이긴 걸 요만큼 간신히 그거 잡아내는 바람에 이기게 된 거예요. 네. 거기 미베인 교수의 걸 찾아보기 바랍니다. DS 찬인 감사한데요. We are coming after you, election cheaters. 그러니까 이 사기 선거 저지른 놈들 우리가 쫓아가겠다. 추적하고 있다. 추적하고 있다. DS 찬인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국에서도요. 지금 교포들도요. 지금 부글부글 끓어요. 지금 뭐 그렇게 엉터리 거치고 오리발만 내밀고 국민을 진짜 바보로 하는 거예요. 어저께 그런 시연회 하면은 자기네들이 끝날 줄 아는 거예요. 얘는 우리 국민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메이저 언론사들도 그런 아주 유능한 기자거든요.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다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야, 그거 안 발견했으면 졌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그래서 대부분 회사의 논조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구나. 아직 상상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저께 민경욱 의원님 기자회견은 상당한 분기점이 될 걸로 봅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자들도 경쟁 체제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예, 기사 경쟁에 들어가거든요. 기사 경쟁에 들어가면 또 지시가 내릴 거야. 야, 공부 좀 해라. 빨리빨리 자료 수집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자료를 유튜버에서 실증적 자료예요. 우리는 뭐 저희 이봉규 TV는요. 분석보다도 제보해준 분들이 동영상 다 가져와요. 이건 뭐냐면요. 선거 참관인 하던 분이 요즘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요. 참관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이걸 분류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천천히 돌려봐요. 그게 이상해가지고 한번 딱 봤는데 그거 잘 봐야 되거든요. 네. 이상해서 그다음에 이걸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다음에 이걸 슬로우 비디오로 그렇죠. 돌려봤더니 딱 그 장면에서 두 개가 다른 데께 일본으로 들어가는 게 잡혔어요. 거 보세요. 그걸 제보해줬어요. 거 보세요. 슬로우 비디오로 그 짧은 시간에 두 개가. 그러면 전체로 하면 몇 표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 지역에 있는 네. 저 떨어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낙선자에게 꼭 해주세요. 아까 같이 얘기하세요. 한 표도 차이 안 난다? 그래서 만약에 수개표를 했는데 한 표도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그 두 개 있죠. 그러니까 표를 바꿔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민님 감사합니다. 민경호 의원님 응원합니다. 해서 이유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잖아요. 저는 아쉬운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말하자면 사람들의 관심도를 흐트러뜨리는 것 같아요. 딱 떨어지는 증거 하나만 났으면 우리 온 국민이 그것만 밀고 나. 얼마나 대담하게 했으면 오프라인에서 증거 수두룩하게 터져 온라인에서도 이상한 통계 서건 기계가 이상해 너무 많이 터지는데도 어저께 뻔뻔스럽게 선관위가 어제 그렇게 그냥 오리발을 내면서 재검표 좀 해서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 야 어떻게 난 그런 얘기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진상을 모르던가.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 바꿔놨던가.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자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숙일 수 있었을까요? 네. 프리덤 하우스님 감사하고요. 프리덤 하우스님.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 직원 전체는 모를 거예요. 네. 선관위 직원 그 많은 사람들하고 짜고 한 건 아니고. 그렇죠. 핵심 이제 양정철, 조혜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해킹을 해서 들어오는 그 작업자, 그 다음에 요걸 처음에 설계한 이 분류기를 설계해서 요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제 한틀 시스템에 어떻게
제공했겠죠, 회로도를. 하여튼 그런 사람.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봉인지 뜯고 이거 갈아치기 하는 그 극소수. 진짜 연변족의 특공대. 아, 제가 추측합니다. 연변족이라는 건. 그건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연변족일 수도 있는데 그 특공대 조직이 4일간 5일간 CCTV도 없는 사전 투표 관외 투표 보관 장소를 4, 5일간 묵혔어요. 그러면 4, 5일간 밤에 CCTV도 없는데 침투해서 얼마든지 작업했고 거기 보관 장소에는 CCTV가 없는데요. 그 건물의 1층 그 경비실에 CCTV가 있는데 신문지로 덮어놨어. 그래요. 못 보게. 그건 신문지로 왜 덮어놨으며 그건 무슨 작업을 거기서 했는지. 예, 예. 4, 5일간이면 충분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범인이 있어요. 네. 바로 저희 지역이에요. 네. 저희 지역인데 저희 지역구에서 이렇게 어느 분이 개표 상황 거의 끝날 시점에 비디오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에 오디오로 이렇게 나옵니다. 경고합니다. 투표 불리기 절대 찍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투표 불리기, 투표지 불리기 절대로 찍지 마세요. 한 사람이 있어요. 오, 그 사람은 아니까 찍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네. 그 사람이 누구냐? 제가 생각할 때 연수구 선관위의 사무국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방송을 한 건데 그 사람이 판사가 판결문을 들고 결정문을 들고 자 비례대표지 내놓으세요라고 했더니 못 줘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그랬네. 괜찮습니다. 예. 그 사람이 저 목소리 마이크에다 대고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절대로 투표지 분류기 찍지 마세요. 그 사람 뭘 아는 거야? 아니까 그걸 찍지 말라 그러죠. 그 사람이 거기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으면 왜 찍지 말라 그러냐고요. 왜 찍지 마? 그리고 왜 찍지 말라 그래요? 참관인이 다 찍을 수 있지. 그러니까. 예? 참관인이 그거 하려고 왔는데 왜 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순간에 돌았던 게 너무나 많은 비밀을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네. 찍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 범인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잘 모르는 네네네. 거야. 시키는 대로 하는데 네네네. 그 핵심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찍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자, 이거 듣고 여러분 그 선관위에 선량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선관위 대다수 그냥 직원분들 일반 직원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직원분들이 내부 고발을 하면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아요. 상을 받고 만약에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 연루된 분들은 파면당합니다. 파면당해서 영창 가고 예? 교도소 가고 다음에 연금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껴서 난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들어갔네. 아, 몰랐어도? 시키는 대로 아니, 했어요. 그럼요. 나는 부정선거지 모르고 선관위 직원이.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야 이렇게 해라 뭐 어떻게 근데 모르고 했어도 파면당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선거와 관련된 법은 굉장히 엄격해서요. 1년 이상으로 돼 있어요. 다른 건 다 뭐 2년 이하 이랬는데 거기에 걸리게 되면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벌이죠. 강한 벌이에다가 다음에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의 사례를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파면당하면 해임이 아니고 파면을 당하면은 연금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서 그 윗사람이라든가 이 사람의 이상한 것, 뭐 선거 그거 해놨는데 무슨 뭐 국적이 이상한 사람 드나들었다든가 이런 걸 아시게 되면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국정 얘기하시니까 아니 선거 참관인이 아니라 개표 사무원 있잖아요. 개표 사무원을 외국 사람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근데 중국 사람을 다수 썼더라고요 많이. 거기 쓰는 분들은 뭐 은행원, 공무원, 다음에 교사 네. 이런 분들을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개표 사무원입니다. 개표 사무원이요. 네. 개표 사무원들. 그래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중국인들을 썼어요. 네. 그럼 안 되죠.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하필이면 중국 분들 뭐 제가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차별 뭐 당연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선거하는데 외국인들을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우리 사람들 먼저 써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쓰는 이유가 두 개예요. 1. 중국인들 쓰지 말라는 게 없다. 하하. 기타 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 그게 이제 그게 왜 중국이냐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한국 사람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더 공정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뭔지는 알겠어요. 한국 사람은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이 누구 있으니까. 성향이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말한 사람 말이 돼요? 참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어불성설이지. 그거는 아주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온 임시 방편적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럼 비웃음을 살 뿐이죠. 공정하기 뭐가 공정해요? 네. 불법을 저지른 거죠. 하여튼 이번에 너무 총체적으로 나왔는데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추적할 거고요. 또 집대성도 하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검찰에서 이제 밝혀줘야 되는데, 자,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인천에서 상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제 밝혀질 건 너무 증거는 너무 많아요. 이제 더 나올 필요도 없는데, 예. 이제 민경욱 의원 중심으로 이걸 파헤쳐야 되는데, 앞으로 저기선 계속 오리발 내밀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도 지금 안 움직이고 예. 있고. 예. 지금 연부역강한 아주 훌륭한 정말 나중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훌륭한 젊은 변호사들이 10분 가량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네. 머리를 싸매고 이거는 우리는 바깥에 정치적으로 또 저 대표님께서는 일반 방송으로, 대중들께 예. 방송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전파하고 계시지만 치열한 싸움은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기기 위한 작전들을 지금 짜고 있고요. 저는 저대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부정선거의 사례, 다음에 이 부정선거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에 대전에서 크게 한다고. 예, 대전에서 대회가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시민들을 만나 뵐 작정입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선거가 없으면 독재입니다. 자, 4가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4가지 독재의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예. 1. 이런 선거, 평상시의 선거, 차분한 선거가 아니고 어떤 카리스마에 의해서 갑자기 등극을 한다. 집권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카리스마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촛불 집회의 카리스마, 그 권위로 집권을 했습니다. 2번째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적폐를 만들어 공격을 한다. 네. 그냥 뭐 과거에 있었던 거 대통령 둘이나 집어넣고 그 전에 있었던 거 뭐 6.25 광주 사태 세월호 다음에 나중에는 원시인들이 빙하 시대에 맘모스 잡을 때 안 나온 사람 누구냐고 그 후손 누구냐고 그런 거 잡을지도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적폐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3번째가 이 언론기관과 사법기관을 접수한다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만든다. 4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여러분. 선거에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선거제도를 바꾸고. 그래서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있죠? 그게 다 요걸 따른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한 거예요. 그래야지 독재가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 개헌한다고 그러죠? 몸이 떨리지 않습니까? 개헌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민주라는 탈을 쓴 독재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이번 선거,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치러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민주적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진 마지막 선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번 선거에 나타난 부정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파헤쳐 주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웅성웅성 거리세요. 분노하십시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네. 우리도 홍콩 시위처럼 뭔가 이렇게 국민이 봉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임계점에 다다르고 예, 있죠. 임계점. 펄펄 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이번 정권 얼마나 더럽습니까? 윤미향 오늘 2시에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근데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절대로 내가 참지 못한 게 뭘 봤냐 하면 그 윤미향한테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용수 할머니께 뭐라고 그러냐면 친일파래요. 이런 나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윤미향에 대해서 이해찬 이제 아주 싸들고 나왔죠. 왜냐? 이게 하나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도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해야 돼요. 분노해야 합니다. 이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막말이죠. 네. 예? 그게 막말입니다. 이 사람의 회계가 잘못된 것을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개인 신상 털지 말래. 아, 개인 신상 털지 말라? 아, 이게 어떻게 개인 신상입니까? 아니, 할머님들을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 모금해서 이따가 지쳐가지고 가면서 배가 고프다고 그랬더니 모금한 돈 놔두고선 돈이 없으니까 못 사주겠다? 그러면서 또 그걸 나중에, 그 돈으로는 밥 못 사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한 사람이 뭐, 그 남편이 기자 이름으로 뭐 7천 건인가 기사를 썼다고요? 그 여자 이름 써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주 비리의 온상이고 비리의 백화점입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도덕하고 도덕이 없고 그 참을 수 없는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이 우리의 앞날 수천 년 갈 우리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도록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5년 동안 선한 사람에게 맡겼을 뿐이에요. 앞으로 100년 동안을 망쳐도 된다고 우리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5년 동안 선한 관리자의 입장을 하고 물러나시면 됩니다. 왜 원전은 없애는 거예요? 이제 곧 또 전기세 올리려고 하겠죠? 세금 올리려고 하겠죠? 이재용은 왜 자꾸 불러드립니까? 예? 고용을 늘리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잡아갈 사람은 윤미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분노하십시오. 네. 민경우 의원 중심으로 이 부정선거 끝까지 파헤치고 손들게 만들어서 우리 민주주의를 다시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되십시오. 끝까지 싸웁시다. 네, 민경우 의원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